그 직전 토론에서 권영국 후보님께서 저에게 여성 갈라치기니 혐오니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토론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여성 갈라치기나 이런 것들을 한 사례가 있으면은 권영국 후보님께 좀 들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구체적으로 이런 젠더 갈라치기나 아니면은 혐오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의 예시로서 권영국 후보에게 이렇게 어떤 실제를 기반으로 한 어떤 기준을 물어보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단어가 이제 이게 더 순화했으면 뭐 은밀한 부위로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 단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성기랑 적당하게 같이 만나면서 이거를 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걸 상상하게 만들고 그걸 성적 불쾌감을 유발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순간에 답변을 못했다고 누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순화했고 가정을 전제했고 가공을 했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보들도 그 순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수 있는 거잖아요. 표현이. 그래서 이런 그 변박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잘 아시지만은 예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민의힘 이제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과거 사실 그때도 좀 꼬여 있었던 거지만은 김문수 후보자가 과거에 했던 발언을 한동훈 후보가 춘향이 관련된 발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에게 물었는데 홍준표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입장을 얘기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은 그런 춘향이 발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안 됐냐. 저는 그때 그 춘향이 발언 같은 경우에도 아마 실제 발언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참 이게 난감한 것이 이동호 씨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옮기기가 정말 민망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순화해서 그런 부분을 물어보게 된 것이고 저는 제가 그런 한 발언의 구체성이라고 했을 때 저는 그에 대한 판단을 구한 것이지 제가 뭐 그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이런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영국 후보가 당연히 놀라셨을 수도 있고 그 때문에 답변을 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뭐 못할 질문이야. 오히려 구체성이 없는 질문이라면 애초에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여성 혐오가 하는 발언에서 여성 혐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질문 성립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어떤 발언을 제시하고 그것이 무엇에 해당하느냐를 질문해야 되는 것인데 최소한의 구체성을 갖추면서도 순화할 수 있는 표현을 찾는 것이 고민이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뭐 소위 젓가락이라는 표현이 빠지게 되면은 그 내용이 무엇이며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저도 이것 때문에 국민들께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발언의 구체성과 아닌 모호성 사이에서 참 지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 발언은 굉장히 처음 들어보는 형태의 음담 해설이었고 그것을 순화해서 표현하기 위해 저희가 노력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 후보님이 그 과거 홍준표 신당 전 의원에서 기지발동 입장을 썼다고 하는데 대해서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상정대 굉장히 진행과 토론했을 때 반박이 나왔는데 예, 그건 심상정 후보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셨다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 상황에서 돼지발전제 문제가 많이 언급되어 있었고 그것을 연상시킬 수 있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제가 돼지발전제 관련 언급을 했다고 이야기한 것이었고 그 부분은 제가 그러면 심상정 후보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토론장이 아니더라도 다수의 공론의 공간 속에서 돼지발전제 논란이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아까 그 경우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폭력적인 게시글을 인용하는 게 또 다른 성폭력이나 자가의 게시글을 제가 그래서 마찬가지 말씀드렸지만 공공의 영역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심한 욕설이나 굉장히 사회적으로 무리가 될 만한 음란성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공적인 영역에서 인용할 수 없어가지고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알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야말로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과거 이재명 후보 본인이 가족 간의 관계에서 다소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지난 토론에 때 해명하셨지만 하셨던 발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유튜브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처리된 영상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진 약간 역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발언의 수위가 높고 성적 표현의 수위가 높으면은 그것을 공적인 영역에서 비판하는데 굉장한 곤란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 보도도 어렵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좀 저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아들분이 하셨다고 알려진 그런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구약식 공소장에서도 확인된 그 4개 발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분이 하신 발언이 무수히 많을 텐데 검찰에서도 이 4개 정도는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이다라는 판단으로 약식 공판을 기소했을 텐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이것은 연좌나 이런 영역이라기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이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해명에 성실했느냐를 다루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박 금액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이것은 최근에 이번에 알게 된 것이지만 이재명 후보의 과거 해명과는 좀 수치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뭐 멤버 유지 논문 같은 경우에도 국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었겠지만은 윤석열 후보는 그에 대한 민감도가 좀 달랐고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정권 내내 그런 것에 대해서 적시적소의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 발언을 하지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취지에서 이해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은 저 이재명 후보가 사실 지금 이미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뭐 조치를 요구한다거나 어떤 답변을 요구한다는 게 있으신지 뭐 예를 들면 배우자라면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방안 같은 게 있었는데 이건 또 아들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 여쭙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뭐 민형사상 대응에 나선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예. 저는 이재명 후보가 사실 어제 무슨 뭐 혐오 발언이 어떡하면서 오히려 남을 훈계하듯 얘기한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 이번에 그 약식 판결이 난 문서를 김혜경 여사가 수령했다는 보도도 있긴 하던데 만약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은 이 약식 판결이 난 내용을 아마 모르지는 않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런 발언이 존재했다는 것에 대한 입장 표명 대신에 그것에 대해서 검증하려고 했던 사람에 대한 만약 비판과 비난을 하려고 하셨다 그러면은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태도이다 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과 민주당 계열의 많은 스피커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제 하루 종일 결국에는 그런 발언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그리고 오히려 이준석이 그런 부분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스피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공격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수용 가능한 비판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이거는 하루만 버티자, 이틀만 버티자라는 생각으로 진행한 것도 있을 것이고요. 어제는 급기야는 뭐 국회 윤리를 통해서 뭐 제명을 시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저는 국민 여러분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런 발언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그런 상황에 그것에 대해서 검증을 하겠다고 해서 질문한 국회의원을 제명하겠다고 나선다. 이것이 이재명식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국민들이 가지고 투표에 임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요즘 뭐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곳들 매일 방송을 하는 곳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어제 방송에서 본인들이 잘못한 내용을 오늘 방송에서 정정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그런 유튜브 매체나 이런 곳에는 저희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범죄자의 범행이 흉악하면은 그 보도 자체도 아무리 순화를 한다 하더라도 잔혹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잔혹하게 사람을 살해했다. 그러면 아무리 표현을 정지한다 하더라도 그 보도에서 연상되는 것 자체는 잔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언론인들께서 그런 어떤 잔혹한 사건에 대한 보도,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원문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낮고 저열한 것은 그럼 앞으로 지적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이러면 오히려 욕을 하거나 아니면 무리를 일으킬 거면 차라리 보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치인이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사고를 쳐라,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당연히 뭐 그런 극한 논리는 아니지만은 저는 그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질문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근거, 그 지금 전제 조건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그 퇴당 댓글을 단 거다라는 그게 전제인데, 일각에서는 그 아이디와 그 인물이 동의하지 않다라고 해명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이제 그 확인하시게 된 시점, 계기 아니면 제보 같은 게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 약식 기소된 기소장을 보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가 아들이 했던 그 발언들이 왼쪽에 어떤 아이디나 계정을 통해 가지고 했는지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익명화되어 있긴 하지만은 두 개의 다른 아이디를 가지고 그런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되어 있고, 사실 인물에 대한 기소이기 때문에 그 약식 기소, 부약식 기소장에 그 발언들이 적시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검찰이 상당한 증거를 가지고 그 화자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어느 누구도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해당 언론사가 가장 신속하게 그런 내용을 단독 보도하게 되었고, 실제로 사전투표가 이제 다음날 시작되는 상황 속에서 유권자들이 거짓 주장에 기반한 투표를 할 가능성은 상당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리나 씨의 사진이 뜬다는 것은 당연히 이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여러 매체에서 사용하는 프리뷰 기능을 통해 가지고 해당 매체가 기사 내 사진으로 삽입한 그 사진이 뜬 것이지 제 의사가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까웠던 것은 그 시기에 다수의 언론에서 만약에 그 사실을 보도하는 상황이었다면은 저는 뭐 저도 그런 부분에서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선택해서 공유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하지만은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유권자의 알 권리,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안의 시급성 등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카리나 씨 등을 비롯해가지고 이 모든 과정에서 만약에 다른 분이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은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 질문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예. 다음이 좀 감사합니다.